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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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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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네,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뉴스전 함께합니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저쪽으로 가까이 앉으셨네요. 그래요? 네, 가까워지고 싶어요. 네. 그래요? 화면에 너무 옆모습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네, 앞모습도 한 번씩 보여주십시오. 카메라를 알겠습니다. 좀 쳐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 인사해 주신 분들 볼까요? 5119 끝번호 쓰시는 분이 날씨가 포근하네요. 오늘은 좋은 뉴스가 그립습니다. 그립다는 건 한동안 못 만났다는 얘기죠. 네. 좋은 뉴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있어요? 그리움을 채우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쉽네요. 자, 최미진님은 안녕하세요. 엄청 피곤한 하루네요. 하루가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벌써 피곤하시군요. 그래도 곤유부 들으시면서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4370님 오늘은 이유식 데이라 일찍 일어나 곤유부 듣습니다. 곤유부 덕분에 이유식 데이 즐겁습니다. 못 듣는 날은 팟캐스트로 듣고 있어요. 애둘 엄마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육아하시는 분들 정말 시간 없으시다면서요. 맞아요. 예. 바쁘실 텐데 저희 곤유부가 세상 돌아가는 소식 친절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계속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업무를 복귀를 했습니다. 사흘 만이죠? 맞습니다. 22일에 철수시킨 지 사흘 만에 업무에 복귀했고요. 실무자급 한 4-5명으로 이제 평소 근무자 10명 안팎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업을 잘해 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통일부도 연락사무소는 정상 운영이 될 거고 향후 본연의 기능을 계속 수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그동안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잠정 유보하는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쪽의 업무 복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네. 관련 헤드라인들 살펴보죠. 한겨레 개성공동사무소 북 전격 업무 복귀라고 정했고요. 한국일보는 북한 개성사무소 반쪽 복귀 대화 채널 재가동이라고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뇌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를 했어요. 이 검찰이 재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해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외압이 있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수사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청와대가 개입했다라고 보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째가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한 사실이고 두 번째가 이제 수사 방해했다는 의혹인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또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인물 한 명이 더 있죠.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현재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인데 조 의원의 인터뷰 기사가 지금 화제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의혹을 인사보고서에 담아서 윗선에 보고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고 경향신문과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보고받은 박근혜 본인 아니라는데 왜 그러냐 말해. 한편 중앙일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김학의 재수사 곽상도 넣고 조응천 뺐다. 네. 자, 그리고 편법, 부도덕 이런 단어들이 반갑지가 않은데 네. 이런 내용들을 보도한 2개의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부터 볼까요? 네, 엄마 교수의 딸 대입 조작 작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조작 작전이라고 표현을 썼네요. 그렇죠. 성균관대 교수가 자녀를 명문대 입학시키기 위해서 연구 논문하고 봉사활동 스펙을 만드는데 자신의 대학원생들을 동원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대학 교수 부모의 자녀 입학과 관련한 의혹들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는데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교육부가 해당 교수에 대해서 파면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마치 그 자신의 집에서 예전에 저기 조선시대에 뭐 머슴 부리듯이 맞아요. 예. 이렇게 부려가지고 자신의 자식들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새끼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네 새끼 눈에도 피눈물이 날 것이다. 네. 예. 내 새끼가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한 줄 알아라. 아무튼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동아일보는 어떤 소식 전하고 있죠? 51만 명분 건보료 빼먹은 사무장 병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일반인이 돈벌이 위해서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걸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원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불법 의료기관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이 2005년에 5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6,480억으로 1,180배나 늘었다는 소식이고요. 네. 지난해 직장 가입자 월 평균 건보료가 한 10만 6천 원인 점을 감안하면은 약 51만 명분의 1년치 건보료가 불법 의료기관으로 흘러갔다 이런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문 헤드라인들 살펴봤습니다. 헤드라인에 소위 말하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건 크게 보이질 않네요. 뉴스 토픽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그 북측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북측 인력들이 복귀했다. 이 정도가 반가운 뉴스 축에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인터넷 뉴스 토픽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어떤 겁니까? 네,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입니다. 지금 거액의 탈세 의혹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씨가 구속됐습니다. 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고요. 강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가 있습니다. 임모 씨도 함께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 씨 등이 이제 아레나 운영하면서 현금 거래를 주로 했고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이런 수법으로 2014년에서 17년 동안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버닝썬 쪽으로 치우쳤던 수사 이제 아레나가 사실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더 오래됐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불법적인 사례들 다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강남에서 잘 나간다라고 했던 클럽들이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 것만 162억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철저히 밝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토픽 키워드는 여영국이라는 이름이에요. 네,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민주당 권민호 후보하고 그 창원 성산 단일 후보 경쟁을 했었는데 여영국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창원 성산 지역이 갖는 의미가 좀 있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고요. 단일화 소감에 대해서 권영길과 노회찬을 선택한 민생정치 1번지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 시작하겠다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뭐 이런 야합은 없었다라고 또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어쨌든 정의당이 만약에 당선자를 배출하게 되면은 그 정의당이 제4 교섭단체 로 탄생하기 때문에 최대 격전지로 지금 떠오른 상황이고 그러니까 평화당하고 함께 평화정의라는 그 교섭단체가 맞습니다. 성립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관심받고 있고요. 정의당이 의석 추가해서 이렇게 또 교섭단체 출범한다면 국회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겠죠. 창원 성산에 뭐 정의당은 주요 당직자들이 다 내려가 있고요. 네. 한국당도 굉장히 지금 이곳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렇습니다. 뭐 이곳에 원룸을 얻어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일화에 지금 성공을 하면서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다소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뭐랄까 갭이 차이가 크질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 재보궐 선거 당일날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좀 듣기 싫은 소식이고요. 초등학교 후문에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예,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남성이 흉기 들고서 경찰관들하고 대치를 벌이다 검거됐습니다. 칼이었고요. 다행히 학교 시간이 아니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근데 영상 보면은 지금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이 남성 제압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네. 테이저건하고 가스총 쏘면서 제압 시도했는데 효과가 없었고 경찰관 한 명은 또 흉기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난동 부린 사람이 이제 과거에 자신의 집을 얻어줬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서 흉기로 위협했는데 이 부동산 업자가 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방 속에서 칼 꺼내면서
네가 안기부 뒤에서 조종하고 있지 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신 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남성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아찔한 사건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안기부는 진짜 옛날 얘기인데요. 안전교육부, 그렇죠. 중앙정보부, 안기부, 지금 뭐 국정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얘기인데 뭐 사실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분으로 보이는데 네. 치료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피해가 없게끔 또 이 치안에도 더 신경을 썼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사회가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하다라는 게 늘 이런 사건이 계속 자주 지적이 터지는 되고 걸 있죠. 보면 예. 볼 수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볼게요. 네. 김다운 34. 네. 경찰이 공개심의위원회 열어서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의 신원을 공개했죠. 오늘 오후에는 이제 얼굴도 공개가 되는데 범행 수단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상황에서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이제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그 결정에 따른 것이고요. 지금 사실 뭐 여론의 관심도 높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에 넘긴 다음에 수사 결과 뭐 따로 발표하겠다. 경찰이 이렇게 밝혔고 피의자의 변호사가 현재 변론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